인사드리겠습니다. 2023학년도 충남지역 합격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합격자 사례 발표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렜어요. 제가 뭔가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마음에 많이 설렜는데 여기 와서 서 있으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준비한 것들이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네,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다음과 같이 되고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교육학 공부 방법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그 부분은 다른 분들 합격자 수기나 발표 혹은 제가 수기에 간단하게 올려둔 부분만 확인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왜 사례 발표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는 작년 이맘때쯤 다른 합격자분들의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대체 공부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임용 시험을 포기한 경험이 2번이나 있어요. 작년 2023학년도 합격 시험을 보기 전에 굉장히 과도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번아웃 상황 등으로 인해 시험 자체를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준비를 하다가 하반기에 포기를 하고 시험만 응시를 했던 경험이 2번이나 있었어서 작년에 이미 시작하기도 전에 굉장히 조금 부담되는 마음과 이미 스트레스를 가득 안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좋은 상황에서 공부를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시험 준비인데 많이 불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저의 경험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선생님들도 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조금 전달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여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사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공부를 다른 선생님들처럼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제 상황에 맞춰서 저의 멘탈에 맞춰서 가능한 이왕 하는 거 많이는 못해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오늘 발표가 선생님들한테 조금 작은 희망이라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나왔으니까 가볍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먼저 저의 약간 상황이나 성향을 조금 적어놨어요. 저는 평소에도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고 회피 성향이 강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요. 네, 그냥 그 상황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잠을 자거나 뭐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거기에 매몰되어서 혼자 울고 화내고 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용이랑 정말 맞지 않는 시험이죠. 네, 성격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사실 관리반은 계속 들어가 있었지만 모의고사 반에서는 성적이 굉장히 낮았고 계속 떨어졌어요. 정말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수천 번 할 정도로 이게 맞나? 내가 올해 이것도 정말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에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충남 지역 희망자들 중에 16등이었어요. 18명 중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시험을 봤을 때는 제 기준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게 봤다 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었는지 고민한 결과들을 한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시험을 준비할 때 멘탈 관리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써 있지만 멘탈이 잘 유지되면 공부는 꾸준히 할 수 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준비할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부분들이 없어서 멘탈 관리가 뭐가 중요하길래 모든 합격자가 저 얘기를 할까?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 와서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멘탈만 유지가 되면 공부는 꾸준히 알아서 잘들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과도한 불안이나 강박으로 인해서 그러한 계획들이 무너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멘탈 관리를 위해서 이런 3가지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왜 멘탈에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공부 방법이 무엇보다 멘탈 관리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격자 수기를 보고 잘 짜여진 계획, 잘 나와 있는 계획이나 방법에 선생님들을 끼워 넣으시면 맞지 않아서 튕겨서 나올 수가 있어요.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나한테 맞는 생활 패턴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생활에 들어오면서 멘탈도 조금씩 이제 평준화가 되고 그리고 공부도 꾸준하게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향이나 상황은 선생님들 자신 본인의 상황과 성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인고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험이 장기 레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꾸준히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험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방법이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회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노트 정리나 이런 것보다는 무조건 회독을 한번 할 때 몇 시간이 걸리든 제대로 하자라는 것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찰 수정하는 것은 계획을 아무리 잘 짰더라고 하더라도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성찰하면서 수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 목표 계획, 공부 방법까지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상황이나 성향에 맞게 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처음에 공부 방법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서 무조건 뭐 짜여진 것에 이렇게 끼워 맞추실 수도 있고 혹은 강박으로, 불안으로 인해서 무조건 많이 하려고 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일병행이나 대학원 병행으로 어려운 상황이신데 무조건 과도하게 많은 양의 공부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 오히려 지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조율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이런 부분도 네, 비슷하고요. 여기서 최소 규칙 정하기라는 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바빠도 이만큼은 하겠다라는 정말 최소한의 생활 루틴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일주일 단위로 규칙을 정했는데요. 네, 그래서 꼭 일주일 동안에는 한 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단권화를 진행을 하고 이론별로 키워드가 뭐가 있었는지 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고 형성평가를 한번 다시 풀어보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이것도 물론 선생님들의 상황이나 성향에 맞게 네, 계획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네,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절대 본인을 불신하시지 않기를 네, 본인을 믿고 그냥 내가 하는 이 공부가 나를 위한 공부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력 관리 굉장히 쉽게 보시는 선생님들 계신데 하반기가 되면 갑자기 체력이 뚝 떨어져요. 정말 덥고 습하고 뭐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오다 보니까 그런 정신적인 부분이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저 같은 경우는 없던 피부 두드러기가 생기고 몸살을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앓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이 그래도 여유로운 상반기에 체력 관리를 위한 조금 것들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동기부여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좀 포기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임용을 준비하던 당시 첫 상황에 저의 마음을 많이 까먹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뭐 SNS에 올라오는 명언글, 좋은 글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혼자 마음을 다잡거나 아니면 저의 계획표나 그런 뭐 임시로 만든 합격증 이런 거를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걸 계속 보면서 앉아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1차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시험 문제를 풀 때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문제를 풀 때 문제와 제시문을 먼저 읽고 사례를 분석한 다음에 근거가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고 문제를 적용해서 답안을 작성한다. 네, 이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푸는 과정을 보았을 때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키워드에 대한 확실한 암기, 사례에 대한 문제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이론 적용을 해서 확실한 인출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네 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네 가지는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암기가 되고요. 사례 파악이 저절로 되고 정확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되던 부분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문제를 풀고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제가 차마 이해하지 못했던 이론의 내용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나는 이때는 꼭 이해만 할 거야. 뭐 하반기엔 암기만 할 거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과정을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네,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암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시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나는 머리가 나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당장 정확한 키워드가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차곡차곡 쌓여서 다음에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공부였으니까 네, 그걸 염두하시고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조금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반기에는 무엇보다 이해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이런 공부를 통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네, 차근차근 조금씩 암기를 하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추천하는 방법과 주의점인데요. 사실 읽어보시면 다들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눈으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번 이상 모든 이론을 통독해라. 이게 왜 나왔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 개론서가 아니라 교재를 읽으실 때 중요하지 않는 이론이나 중요하지 않은 파트, 시험에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내용 잘 안 보시죠?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안 보면 하반기에는 더 안 보게 돼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가능하면 2번 이상 통독을 해서 내 머리에 어느 정도 조금 바른다는 느낌으로 아 그래 이런 내용이 있었지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나중에 충분히 도움이 되시니까 꼭 모든 이론을 2번 이상은 통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개론서 활용이 나온 부분은 특히 이제 작년 시험이 조금 더 많은 이론들이 다양한 이론들, 중요하지 않은 이론들이 많이 언급이 된 걸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개론서도 꼭 보실 필요는 없지만 한 번씩은 모르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공부 팁을 말씀을 드리면 단기 레이스처럼은 처음에 이제 사례 발표해 주신 선생님이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요. 1년 공부를 하려다 보면 많이 압도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이걸 언제 다 외우지? 이걸 다 언제 보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1년 공부를 그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본다가 아니라 단기 레이스처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하프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많이 잡고 공부를 해서 그나마 포기하지 않고 완주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만약에 내가 1년 과정이 너무 압도된다라고 하시면 좀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한 번 할 때 제대로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공부를 하진 못했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회독이 제게 굉장히 중요한데 회독을 한 번 하려면 기본적으로 진짜 막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한 권을 다 읽는 거예요. 그 과목 한 권을.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게 맞으니까 이렇게 한 번 읽고 나면 머리에 남는 게 더 많으니까 이거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자신한테 제일 효과적인 게 뭔지 고민을 하시고 그게 만약 오래 걸리더라도 그게 제일 이해가 잘 되고 암기가 잘 된다 하시면 제대로 집중을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공부 환경 조성하는 거는 다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것 같으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인데요. 하반기는 무엇보다 반복 해독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반복 해독이 무조건 교재를 많이 읽는다가 아니고요. 문제를 푸는 것도 회독이 되고 문제를 복습하는 거,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것 또한 다 회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 회독이라는 게 꼭 교재를 내가 완벽히 한 번에 다 읽어야 된다는 것에 강박을 가지지 마시고 본인의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보고 많이 이해하고 많이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전처럼 문제를 진행을 하는 거는 저도 이제 교수님 문제풀이 시간에 항상 시간을 체크하고 실전처럼 책 절대 안 보고 하나하나 사례를 분석해가면서 실전에서 문제를 푸는 순서로 문제를 풀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했던 게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조금 힘들더라도 네, 그거를 고려해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인데요. 이 부분도 한 번씩 읽으시면 이해는 되고 설명을 딱히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네, 기출문제를 다시 풀고 이런 좀 헷갈리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보고 비교해서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 공부 팁을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활 패턴에 변화를 주는 거는 이제 몸이 시험 좀 그 일정에 맞춰서 적응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이때 일어나야 시험장에 갈 수 있다 하면 기상 시간을 조금씩 땡긴다든지 아니면 이 토요일 이 시간에 무조건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생활 패턴을 줘서 몸이 적응하고 뇌가 적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2차 공부법인데요. 2차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많이 중요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2차 저는 평가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경기도나 서울과 다르다는 거 이제 염두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2차 할 때는 이론을 이해하고 반복을 통한 실전 연습을 하고 나만의 답안을 정리하고 인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면접 시연을 계속 반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면접 시연 연습에서 했던 거에 반도 실전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 많이 연습을 하셔서 그 상황에 적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만의 답안은 평가원은 문제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어요. 1번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 2번은 역량, 3번은 교직관, 4번은 갈등 상황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별로 그리고 주제별로 나는 어떤 식으로 답안을 적을 것인지 네, 저는 정리를 해두고 이를 연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사실 평가원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오답은 있지만 정답은 없어요. 다양한 답안들이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많이 어렵거든요. 선생님들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 답이 정답이다 라는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준비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면접 특강을 또 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수기에 더 자세하게 네,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기타 준비를 하면서 제가 도움이 되었던 얘기들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공부는 장비빨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들 손목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부분들 방석이나 뭐 이런 손목 보호대 이런 거 활용하셔서 하시고 가능하면 독서대는 무조건 초반부터 사용을 하셔서 뒷목의 부담을 좀 줄여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각적 자극 활용하기는 아까 동기부여했던 것들과 동일한데요. 제가 좋아하는 명언을 앞에 붙여놓고 계속 보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눈앞에 보이니까 계속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저는 이런 걸 많이 활용했습니다. 질문하기 대답하기는 선생님들이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 스터디원이라든지 교수님께라든지 뭐든 어려운 게 생기면 질문을 하고 또 스스로 대답해보고 답안하는 연습을 해보고 이런 연습을 통해서 모르는 것이 뭔지 정확히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거는 저는 책을 챙겨오진 않아서 단권화했던 건데요. 저는 읽기 자료까지 단권화를 같이 해서 B5 용지를 따로 사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붙여서 단권화를 했었거든요. 저는 좀 이렇게 보면 아시다시피 필기를 조금 지저분하게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오답노트 문제풀이 해설 노트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과목별로 교수님 문제를 이제 풀고 나서 이거를 인쇄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네, 사례 분석하는 부분, 뭐 답안의 근거가 되는 부분, 중요한 부분, 혹은 이거 외에 관련되는 이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적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제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말이에요. 선생님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선생님들이 해가 뜨기 전에 그 가장 어두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를 보기 위해서 네,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